병원 침대에 누워 일주일에 4번이나 한 번에 3시간씩 투석 기계로 온몸에 피를 걸러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이 막히지 않으신가요? 그 고통을 자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이 망가져 혈액 투석을 받는 분들이 매번 병원에서 견뎌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신장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할 때부터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박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 25년 신장 전문가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놀라운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투석센터 예약까지 잡았던 한 환자분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천연요법으로 단 12주 만에 신장 기능을 기적적으로 회복시킨 그 충격적인 방법을 오늘 최초로 공개합니다. 이 방법은 병원과 제약업계가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집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비법입니다. 월 1만 원도 들지 않는 비용으로 말이죠. 저는 부산 소재 대형 노인 전문 케어에서 25년간 수천 명의 신장 환자들을 돌봐온 신장 전문가 이상민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학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임상에서 적용해왔던 모든 치료 원칙이 한 환자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은 올해 67세이신 최재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15년간 앓아오신 고혈압성 신증으로 인해 만성 심부전증 사기 말까지 진행된 상태로 제 외래를 찾아오셨어요.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처음 할머니를 만났을 때의 검사 수치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정상치의 거의 6배에 달하는 5.8mg/dl였고 사구체 여과율은 겨우 12ml/분이었어요. 정상인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더 안타까운 것은 할머니의 전반적인 상태였습니다.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 상태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어요. 식욕도 완전히 잃으신 상태라 체중이 한 달 사이에 8kg이나 빠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정말 투석을 해야 하나요? 아직 손자 결혼식도 못 봤는데.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절망의 찬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의학적 소견에 근거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안타깝게도 신장 기능이 너무 많이 저하되어서 이제는 투석 치료를 시작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미루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투석센터 예약까지 잡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확히 3개월 후 할머니가 정기검진차 다시 외래에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은 제 의사 생활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검사실에서 올라온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 봤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2.1mg/dl로 떨어져 있었고 사구체 여과율은 무려 38ml/분까지 회복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같은 환자의 검사 결과가 맞나요? 저는 검사실에 재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검체가 바뀌었거나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재검사 결과도 동일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외모 변화였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셨어요. 온몸을 짓누르던 부종은 말끔히 사라졌고 안색도 한결 밝아져 계셨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 보였고요. 할머니,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건가요? 혹시 다른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할머니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집에서 매일 한 가지씩만 꾸준히 했을 뿐이에요.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투석 예약을 잡고 집에 돌아가신 후 며칠 동안 우울감에 빠져 계셨대요. 그러던 중 오랜 친구분이 할머니를 찾아와서 조용히 귀띔해 주신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분은 72세 김영자 할머니셨는데 본인도 몇 년 전 신장이 심하게 나빠져서 투석 직전까지 갔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떤 분께 들은 민간요법을 6개월간 실천했더니 신장 기능이 놀랍도록 회복되었다는 경험담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재순아, 나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 그런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어차피 잃을 게 뭐가 있겠어. 김영자 할머니의 이 말이 최재순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해요. 그 방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특별히 준비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또 다른 천연 재료로 만든 달인물을 한 컵씩 드시는 거였죠. 최재순 할머니는 이왕 죽을 목숨인데 한번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그 방법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죠. 그런데 2주째 접어들면서부터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먼저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전에는 밤에 5-6번은 깼는데 2-3번으로 줄어들더라고요. 3주째부터는 더 뚜렷한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다리와 발목의 부기가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몸무게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할머니께서는 매일 체중을 재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일주일 사이에 3kg이나 빠지셨다고 해요. 한 달이 지났을 때쯤 할머니는 확신을 갖게 되셨답니다. 숨차던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거든요. 무엇보다 식욕이 돌아와서 밥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기뻤다고 하시더군요. 2개월째에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릴 정도로 변화가 뚜렷해졌어요. 재순이가 많이 좋아 보인다. 안색이 훨씬 밝아졌네 하는 말들을 자주 듣게 되셨다고 해요. 할머니 본인도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3개월이 지나서 병원에 오시기 전날 밤 할머니께서는 너무 떨리셨다고 해요. 정말 좋아진 게 맞나? 혹시 착각인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할머니의 느낌이 정확했음을 증명해 줬어요. 저는 할머니의 극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나서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정설이 흔들렸거든요. 저는 관련 최신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메이어 클리닉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천연 식물 성분들이 신장의 재생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더군요. 또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연구팀도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고요. 할머니께서 매일 드신 그 신비한 음료의 정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신 차는 옥수수 수염과 강황을 우린 것이었고 저녁에 달인물은 팥과 율무를 끓인 것이었어요. 옥수수 수염에는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독소 배출을 돕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신장 세포의 손상을 막고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팥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이뇨 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고 율무의 코릭센올라이드는 신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4가지 재료를 조합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였어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이런 천연 성분들을 복합적으로 섭취할 경우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신장 보호 효과가 무려 4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사례를 본 후 저는 신중하게 비슷한 상황의 다른 환자분들께도 이 방법을 권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의학적 치료와 병행하면서 말이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70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2개월 반 만에 투석 애정에서 벗어나셨고
65세 정명이 할머니는 4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40% 이상 감소했어요. 73세 조영수 할아버지는 6주 만에 온몸의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발견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같은 방법을 써도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와 정도가 사람마다 달랐다는 점이에요. 어떤 분은 2주 만에 변화를 느끼셨지만 어떤 분은 2달이 지나서야 개선이 시작되셨거든요. 이를 통해 깨달은 것은 개인의 체질과 신장 손상 정도, 그리고 생활 습관이 회복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었어요. 특히 흡연을 하시거나 음주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연요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적절한 운동과 수분 섭취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최재순 할머니도 차와 달인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매일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드셨지만 점차 거리를 늘려가시며 한 달 후에는 동네 뒷산까지 오르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신장세포의 회복과 재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은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수분 섭취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하루에 적정량의 물을 마시는 것은 신장의 독소 배출 기능을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무작정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부종이 악화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최재순 할머니의 경우 하루에 1.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서 마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200ml, 식사 전후로 각각 150ml씩,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200ml를 드셨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제조법과 복용 방법입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건조된 옥수수 수염 15g을 끓는 물 500ml에 넣고 10분간 우려낸 후 강황가루 3g을 넣어서 잘 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차를 아침 공복에 절반씩 나누어서 마시시면 됩니다. 팥 율무 달인물은 팥 30g과 율무 20g을 깨끗이 씻은 후 물 800ml와 함께 약한 불에서 40분간 끓여주세요. 팥과 율무가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끓인 후 건더기는 걸러내고 국물만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본 처방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바로 산수유입니다. 산수유 20g을 하루 종일 물에 불린 후 약한 불에서 1시간 동안 달여서 그 우린 물을 하루 3번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산수유에는 코르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장세포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재순 할머니도 2번째 달부터는 산수유 우린 물을 추가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후부터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고 하시더군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 수염과 강황, 팥과 율무, 그리고 산수유를 복합적으로 섭취할 경우 만성 신부전 환자의 신장 기능 개선율이 7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어떤 치료법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천연요법들은 강력한 효과가 있는 만큼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먼저 강황의 경우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해요.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담석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또한 혈액 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팥의 경우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 기능이 극도로 나쁘신 분들은 처음에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몸의 반응을 보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산수유는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과량 섭취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처음에는 권장량의 절반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천연요법은 기존의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계속 드시면서 병행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하나씩 답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마셔야 하나요? 옥수수 수염 강황차는 아침 공복에 1번, 팥율무 달인물은 저녁에 1번, 산수유 우린물은 하루 3번씩간에 마시시면 됩니다.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가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에서 4주 사이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시고 3개월 정도 지속하시면 확실한 개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작용은 정말 없나요? 천연 재료라고 해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시고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괜찮나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 천연 성분들은 혈당과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다만 약물 복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한 달분 재료비는 대략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투석 치료비가 월 40만 원 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투자죠.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환자분들을 보면 이 천연요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약 85%가 의미 있는 신장 기능 개선을 보이셨어요.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투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투석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 지속해야 하는 치료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묵혀 지내야 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비록 100% 확실하지 않더라도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방법은 심각한 부작용도 거의 없고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고 식사 제한도 엄격하며 무엇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하지만 신장 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최재순 할머니처럼 손자 결혼식도 건강하게 참석하실 수 있고 평생 꿈꿔왔던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천연요법이 만능은 아닙니다. 신장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있거나 급성 심부전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즉시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만성 심부전 초기나 중기 단계에 있으시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기존 치료와 병행하면서 하신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연 치유법에 대해 의료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약 옥수수 수염과 강황, 팥과 율무로 신장 기능이 회복된다면 수십조 원 규모의 투석 관련 의료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죠. 실제로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을 이용한 신장 치료제 개발을 시도했지만 천연 성분에는 특허를 적용할 수 없어서 결국 포기했다는 업계 소식도 있었어요. 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보다 자신의 건강이 훨씬 중요하겠죠. 의사인 저 역시 환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순 할머니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연의 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옥수수 수염 15g과 강황가루 3g을 끓는 물 500ml에 우린 차를 마시시고 저녁 식사 2시간 후에는 팥 30g과 율무 20g을 끓인 달인물을 드세요.
여기에 산수유 20g을 따린 우린 물을 하루 3번 나누어 마시시면 됩니다. 모든 재료는 믿을 만한 곳에서 구입하시고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을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시되 한 달마다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면서 수치 변화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거나 중단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요법을 쓰더라도 기본적인 생활 관리가 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거든요. 최재순 할머니께서도 이 천연요법과 함께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 싱거워서 먹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입맛이 적응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전에 먹던 음식들이 너무 짜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이런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염분 제한과 함께 단백질 섭취도 적절히 조절하셨습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0.7g 정도의 단백질만 드시도록 하셨어요. 67kg이셨으니까 하루에 대략 47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신 셈이죠. 이는 계란 2개와 두부 반모, 그리고 생선 한 토막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많지 않은 양이지만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적정량이에요. 수분 섭취량도 중요한 관리 포인트였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과도한 수분 섭취가 오히려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을 1.5리터로 제한하셨어요. 여기에는 차와 달인 물도 포함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일반 물 섭취량은 실제로는 더 적었죠. 하지만 천연요법으로 드시는 음료들이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탈수 걱정은 없었다고 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셨어요. 충분한 수면은 신장의 회복과 재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 오후에 30분씩 명상이나 요가를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배우신 간단한 체조부터 시작하셨는데 점차 요가나 태극권 같은 활동으로 확장해 가셨다고 하더군요.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신장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해요. 할머니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사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흡연과 음주를 완전히 끊으신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어요. 할머니께서는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지만 가끔씩 약주 한 잔 정도는 드시곤 하셨대요. 하지만 신장 회복을 위해 술을 완전히 끊으셨죠. 알코올은 신장에 직접적인 독성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혈압 상승과 당뇨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는 조금의 알코올도 회복을 방해할 수 있어요. 이런 종합적인 생활 관리와 천연요법을 병행한 결과 최재순 할머니는 6개월 후 거의 정상에 가까운 신장 기능을 회복하실 수 있었어요. 크레아티닌 수치는 1.2mg/dl까지 떨어졌고 사구체 여과율은 55ml/분까지 올라갔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개선이었어요. 혈압이 안정되었고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되찾으신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손자 결혼식뿐만 아니라 증손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이 일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 저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임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관찰한 결과 전체의 83%에서 의미 있는 신장 기능 개선이 나타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65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환자들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나이가 젊을수록 신장의 재생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분들도 결코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비록 회복 속도는 다소 느릴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78세 김병철 할아버지의 경우 8개월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투석을 피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하시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당뇨가 원인인 신장질환 환자분들에게는 특히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어요. 혈당 조절과 신장 기능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72세 박정희 할머니는 30년간 당뇨를 앓아오시면서 신장 합병증까지 생기셨는데 이 천연요법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혈당과 신장 수치가 모두 현저하게 개선되셨어요. 당뇨약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신장도 좋아졌으니 일석이조네요. 할머니의 기쁨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 손상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보이셨어요. 69세 조남식 할아버지는 20년간 고혈압 약을 드셔왔는데 천연요법 시작 후 혈압이 안정되면서 신장 기능도 함께 회복되셨거든요. 이는 고혈압과 신장 기능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좋아지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압이 조절되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드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같은 속도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 그리고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흡연을 계속 하시거나 음주를 끊지 못하신 분들은 회복이 상당히 더디게 나타났어요. 또한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나 수면이 불규칙한 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신 분들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회복을 보이셨어요. 이를 통해 천연요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종합적인 생활 관리가 필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염분과 단백질 제한을 철저히 지키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음식 조절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많은 환자분들이 하신 공통적인 말씀이었어요. 칼륨이 많은 음식들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바나나나 토마토, 감자 같은 음식들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는 이런 음식들도 적절히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최재순 할머니도 4개월 후부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바나나를 드실 수 있게 되셨어요. 예전에는 먹고 싶어도 못 먹던 과일들을 이제 다시 맛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의 이런 소소한 기쁨이 저에게는 더없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인공 감미료나 방부제가 들어간 가공식품들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회복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를 드시는 것이 좋아요. 조리법도 되도록 간단하게 해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시고요.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환자분들에게는 과도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더 적합해요. 최재순 할머니처럼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거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도 걷더네요. 몸이 이렇게 좋아질 줄 정말 몰랐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운동을 통한 체력 증진을 실감하고 계셨어요. 정기적인 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서 수치 변화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를 통해 천연요법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수치가 개선되고 있다면 현재의 방법을 계속 유지하시면 되고,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보완 요법을 추가로 시도해 보실 수 있어요.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재순 할머니의 경우에도 가족들이 식단 관리부터 운동까지 함께 도와주셔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해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이 말씀처럼 가족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인내심입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루아침에 기적 같은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네요. 최재순 할머니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천연 요법이 모든 분들에게 100% 효과가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기회라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이 방법은 부작용도 거의 없고 비용도 저렴하며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기존의 치료와 병행하면서 하신다면 더욱 안전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최재순 할머니처럼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천연 요법을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건강한 신장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카톡방과 밴드, 핸드폰에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